회사는 와서 열심히 배우겠다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보통 이력서를 받아보면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인생을 바치겠다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안녕하세요, 시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나가고 다 각자 핸드폰 들고 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거든요. 스마일 게이트 지금 다니시는 FX 아티스트님이신데요. 심지어 이제 넥슨도 나오시고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Real shit. This is real shit. Real shit. 저는 VFX를 담당하는 FX 아티스트 이태훈이고요. 2년 가까이 포스트 프로덕션 그리고 7년 가까이 게임 업계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뭐 영화 쪽에서 백사대전, 황해, 포화속으로 등이 있고요. 게임에서는 검은 사막, 어센던트 원 그리고 현재 해마일게이트에서 제작하고 있는 신규 FX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펙 진짜 쩔어요. 다니시는 스마일게이트 회사는 좀 어떤 회사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직급이나 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스마일게이트는 최근에 로스트아크나 에픽7을 좀 성공시킨 대형 게임사고요. 저는 그 스마일게이트에서 신규 프로젝트의 VFX를 담당하는 부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 연구원 그 전 단계가 부책임 연구원인 거죠. 그럼 부사장 같은 거잖아요. 그 팀에서는 꼭 사장인가요? 쩐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과장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력도 지금 꽤 높으시잖아요. 거의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전에 그 넥슨도 다니셨는데 거기서도 그런 부사장급이었나요? 거기는 직급 체계가 좀 달라요. P1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회사로 치면 대리급 그 정도의 직급을 갖고 있었고요. 담당하는 업무도 동일했습니다. 그 VFX 담당을 했었고 그쪽에서는 이제 팀이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다 담당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대기업인데도 그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하나, 팀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는. 프로젝트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계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 초기에 있다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베타 테스트 하면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까지는 제가 혼자 있었던. 넥슨 좋은데 물론 스마일게이트도 대규모 회사이긴 한데 왜 옮기셨는지 물어봐도 되나? 연봉이 더 올랐죠?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이걸로 대답이 된 것 같은데 장난이고요. 일단 제가 더 하고 싶은 거가 있어가지고 좀 더 본인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옮기게 된 게 그게 크죠.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너무 민감한 얘기까지 건들 것 같아서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처음에 CG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FX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원래는 만화를 전공했었어요. 그때 아마 픽사의 토이스토리가 처음 나왔는데 그거 보고 컴퓨터 그래픽의 애니메이션, CG 애니메이션의 미래가 굉장히 밝겠구나 생각을 해서 CG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또 FX 분야에 대한 매력이 활용 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이 좀 많이 느껴져서 이런 포지션으로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학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문과를 나와가지고 수학을 잘하진 못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진 못합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 CG기는 한데 영화 CG랑 게임 CG랑 보통은 좀 다르다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예 분야 이직을 하셨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인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좀 팁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화 쪽에서 게임 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점차 기술 발전을 통해서 그 미디어 간의 그런 표현력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뭐 영화 쪽에서는 쓰였던 기술도 게임 쪽에서 좀 왕왕 쓰이고 있고 AR이나 VR 같은 것도 점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인터랙티브가 좀 주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직을 결심하게 됐고요. 이직을 쉽게 하진 않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팁이라면은 업계의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그거에 맞춘 역량을 빨리 갖추는 거가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돈 아닌가요? 네, 뭐 근데 돈은
이제 열심히 하면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돈을 많이 줘서 옮긴 건 아니었어요. 좀 이런 질문을 또 던져줘야 그 빨리 감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영화 CG랑 게임 CG랑 또 워크플로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영화는 파이널이 나온 시점에서 뭐 이렇게 딱히 수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빈번하게 수정이 이루어져요. 뭐 예를 들어 뭐 심의에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인기가 좀 없다던가 유저들이 뭐 항의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항상 좀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또한 게임은 실시간이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감당할 수 있는 버짓, 흔히 비용이라고 해요. 그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약이 있고 아웃풋에 대해서는 영화 쪽이 프리렌더링이기 때문에 제약이 덜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고 게임도 인터랙티브고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 이렇게 막 연출이 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뭐 여러 가지 이펙트가 터진다던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멋있을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이 나와서 난감할 때가 있어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하는 점이 좀 어렵고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둘 중에 뭐가 좋은 것 같아? 이게 참 어렵네요. 지금은 게임 쪽을 하고 있으니까 게임 쪽 이펙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영화 쪽에서 지금의 1.5배 연봉 더 올려주겠다. 연봉이 중요한 건 아니죠. 이 일적인 만족감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영화 쪽에서 저의 그런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그런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벤져스 이런. 그러면 땡큐죠. 그러면 영화로 안 돼. 지금 게임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분야만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규모 부분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게임 쪽은 대기업이 은근히 좀 있어요. 심지어 2번이나 옮기셨단 말이에요. 넥슨을 거쳐서 지금 스마일게이트까지. 그게 되게 인상적인데 좀 영화랑 다른 면접 절차라든지 시스템적인 회사 느낌적으로 차이에 대해서 뭐 남다른 점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영화 쪽에서 면접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뭐 보통 실무자들과 한번 면접을 하고 인상이 괜찮고 하면은 바로 출근 날짜를 잡고 하는 시기였는데 처음 제가 게임 회사 다녔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회사 규모가 작기도 했고 면접을 한 번만 보고 바로 이렇게 출근 날짜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많이 커졌으니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체계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넥슨의 경우에는 실무 면접, 인사 면접, 직구 면접이라고 해서 총 3번 면접을 걸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큰 기업이다 보니까 체계가 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형식에 얽매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제일 자유로웠던 분위기를 넥슨에서는 느낄 수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재직 중인 스마일게이트가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면접 횟수도 지금 스마일게이트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 체계가 좀 잡혀 있고 그 안에서 중심이 잡혀 있는 이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점들이 이제 회사별로 입사할 때 느꼈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흔히 그럼 우리 영화나 이런 미디어 쪽은 면접이란 게 보통 우리 TV에서 많이 보던 장면보다는 딱딱한 부분들이 덜 하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TV에서 많이 본 장면 있잖아요. 다 양복 입고 가서 앞에 어른분들이 쭈르륵 앉아있고 가운데 한 명 딱 앉아와서 그 긴장되는 그 공간 속에서 면접 보는 그런 식으로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절대 양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양복 입고 오면 두고두고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게임 파트만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 인사나 경영 이런 비개발 파트 쪽은 아무래도 정장을 입고 좀 딱딱하게 하는 거라고 듣긴 했어요. 흔히 TV에서 보던 그 장소에서 그 스타일. 근데 게임은 또 뭐 영화 이런 미디어랑 비슷한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뭐 그 어제 밤새고 와서 떡진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또 그렇게 밤새셔서 급하게 막 면접 보시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되게 인간적이죠. 학생들을 위해서 좀 질문드리는 건데 영화 쪽 포폴이랑 게임 쪽 포폴이랑 FX 파트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지금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고 영화는 미리 렌더링을 하는 방식이라서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은 만약에 나는 게임도 준비하고 영화도 준비하고 할 거야 라는 그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라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표현에 대한 제약이 덜한 영화 쪽에 비해서 게임은 이제 실행이 될 환경, 모바일이라든지 콘솔 아니면 하이엔드 PC 등에 대해서 고려가 이루어져야겠죠. 어떤 사양에서 어떤 게임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지 그냥 나는 그냥 이펙트 만들래 라고 만들면은 그게 이제 실무자들이 보기에는 생각을 너무 깊게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피드백이 나올 수가 있죠. 게임 쪽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퍼포먼스가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의 퀄리티와 최적의 가성비 따져서 그런 노력을 담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PC나 콘솔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조금 더 커도 되고 그런 개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또 입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답을 받았을 때 약간 두리뭉실하면 되게 어렵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예시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보통 필름에 들어가는 것들은 실사 느낌을 많이 추구를 해요. 실사 같지 않고 이상한 느낌이 들면 사람들이 바로 패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은 그런 실사를 추구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에서 그 이펙트가 들어가는 목적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같은 연기를 만든다고 해도 그 실사에서는 정말 실사 같은 느낌의 조건만 갖추면 되지만 게임에서는 말씀하셨던 최적화나 그런 것들이 고려되면서도 그 게임의 분위기에 맞는, 예를 들어 캐주얼이면 귀여운 몽글몽글한 그런 연기가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화 이런 쪽은 리얼리티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봐도 일단은 실제 같아 보여야 되거든요. 게임은 그렇지 않은 게 의외로 많잖아요. 현실에 없는 효과들도 많고 그런 크리에이티브성도 좀 보나요? 그렇죠. 그 크리에이티브함이 들어가기 힘든 부분에서도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잘 캐치를 해내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를 맡기면은 자신만의 색깔로 더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간단한 거라도 생각 없이 만들지 마시고 자기만의 철학을 담거나 아니면은 좀 유니크함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게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럴 거 그냥 리얼리티로 그냥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좀 안전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것도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프로젝트에만 지원을 하겠다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취업의 문이라는 게 어떤 기회가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좀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X 아티스트로 계신 이 태우님은 리얼리티 기반의 FX만 하셨잖아요. 게임 쪽 이직할 때 따로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영화 쪽 FX로 그냥 바로 골인하신 건가요?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영화 쪽은 그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화면에 합성을 하면 되지만 게임은 실제 돌아가는 그 퍼포먼스 엔진상에 올려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엔진에서 리소스가 실제로 돌아가는 걸 연출해서 그렇게 따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 결과물을 영상으로 보내셨나요? 아니면 네, 영상으로 보통 보내게 됩니다. 왜냐면은 신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는 곳은 아주 가끔 있긴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영상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이 친구가 만든 게 맞나? 좀 약간 의심스러울 때는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 파일들을. 근데 뭐 그런 경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적화도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딱 보이죠? 가볍게 그런 것들이 최적화가 고려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속된 말로 꺽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든 것인지 숙련된 실무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애매하다 하면은 더 면접 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최적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은 설사 면접을 가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쪽 분야는 최적화라는 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게임이 1프레임, 2프레임 나오면은 즐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게임 분야에서 FX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진짜 중요시 여기는 게 뭔지 딱 흑백 논리로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티스트는 포트폴리오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는 아티스트의 자소서고요. 따라서 이제 천편일률적인 구성이나 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그냥 단순한 카피캣 이런 것들은 바로 외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취업할 때 자소서를 쓰잖아요. 보통 많이 쓰이는 표현이 엄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어머니 밑에서 슬라에서 장남으로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읽기만 해도 바로 지겨워서 그냥 넘겨버리게 돼요.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라서 그거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스타일이 인기래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그거는 설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로 하는 곳의 스타일에 맞춰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회사는 와서 열심히 배우겠다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습니다. 보통 이력서를 받아보면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인생을 바치겠다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들이 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빨리 떠나던데요. 요즘 같은 취업 경쟁이 심한 때에는 또 한 사람 몫을 해내는 사람 혹은 뭐 그런 것이 좀 떨어져도 뭔가 하나가 굉장히 특출난 사람, 살짝 도와주면 엄청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본인이 이제 신입이라고 해도 경력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걸 항상 고려를 하고 취업에 임한다면은 길이 쉽게 열릴 거라고 봐요. 실력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다는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야망을 가져야겠네요.
아,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좀 비전을 생각을 하고. 네네 맞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일을 하면서 회사를 빛내줄 사람인가 정말 조그마하고 포기할 사람인가 그런 것들이 얼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 같습니다. 이건 번외 질문인데 저희는 이제 영화나 이런 광고나 포스트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같은 CG지만 그래도 게임 쪽은 좀 편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떠신가요? 힘든 곳은 무지 힘듭니다. 그게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네, 그거는 이제 그 팀의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요. 영화 쪽도 바쁠 때는 바쁘고 안 바쁠 때는 안 바쁘듯이 게임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다 보니 그런데 뭐 게임 회사라고 뭐 널널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케바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좀 환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를 현실은 녹록하지 않구나. 그나마 편하고 돈 잘 벌고 안정적이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돈은 좀 잘 버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그냥 받는 거 말고 막 추가적인 막 이런 것도 좀 뭐 인센티브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구경을 해보진 않았는데 운 좋게 제 주변에 몇 분 받아보신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니지 M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폭발적인 그 매출을 기록하고 뭐 이렇게 인센티브 게임이 잘 되면. 네, 그것도 회사가 엄청 직원들한테 베풀려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충분히 주변에서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물어보실 게 엄청 많은데 궁금한 거 진짜 많은데 지금 꾹꾹 눌러놓고 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반응이 좋으면은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투로. 그래야겠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질자하세요. 제작하세요. 같이 해주세요. 질자가세요. 저희는 마지막.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시작하세요.